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인증 영업직원 김지셀입니다. 요즘 X3와 X4가 곧 있으면 ACI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기존 모델에 대한 관심과 또 새 모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상황인데요. 기존 모델의 상품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인기가 아직까지도 엄청납니다. 이러한 인기가 많은 모델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출고를 앞두고 있는 차량이고요. 현재 출고 대기장에서 잠시 준비 중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모델은 X3 302 M 스포츠 패키지 파이널 에디션 모델입니다. 색상은 소피스토 그레이 컬러가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내일 마무리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피스토 그레이라는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짙은 그레이 계열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레이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쥐색의 느낌을 좀 생각하시는데, 소피스토 그레이는 굉장히 좀 짙은 느낌을 띠다 보니까 이렇게 어두울 때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또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밝은 데서는 색깔이 오묘하게 빛이 나서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X3는 LCI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LCI가 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으로 변화를 좀 두게 될 텐데요. 출시를 앞두고 있는 LCI와 현재 판매되고 있는 파이널 에디션의 앞쪽 느낌을 봐주시면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릴부터가 일단은 분리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헤드라이트에서 DRL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3분할의 형태가 조금 더 뚜렷하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다면, 이제 새롭게 나오는 모델은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3분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좀 일반적인 차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차후에 LCI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오게 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모델 LCI 직전 파이널 에디션에 대한 상품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소피스토 그레이 컬러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 색상의 느낌이 아주 오묘하게 빛이 나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메탈릭 계열의 색상 느낌은 정말 가깝고 빛에 따라서 보여지는 느낌이 굉장히 큰 효과를 두게 됩니다. 후드의 형상 자체가 아주 멋지죠. X3와 X4에는 이렇게 과감한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 후드 형상이 실제로 운전자석과 조수석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차량의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깔끔하면서도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드니 그릴이 분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LCI를 거치게 되면 하나로 연결이 되고 밑으로 조금 더 커질 텐데, 현재 그릴은 이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와 디자인에 따라서 딱 볼 때 정말 적절하고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겉면은 실버 유광으로 크롬으로써 마감을 하고 있고, 중간에는 이와 같이 블랙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스포츠한 느낌을 동시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안쪽도 보시게 되면 그릴 내부가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데요. 안전 보강 장치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량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직적 구조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첫 출시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은색이어서 좀 드러난 부분을 약간 싫어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이널 에디션에 보시게 되면 앞쪽 이렇게 범퍼에도 M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데칼로서 마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좀 심플한 또 그런 느낌을 줍니다. 스포티한 느낌의 굉장히 좀 멋있는 데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품이다 보니까 데칼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범퍼의 형상이 3분할로 되고 원래는 짙은 또 검정 색깔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소피스토 그레이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개등 주변으로 하는 이 부분의 블랙 하이그로스와 또 중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차량의 색상과 아주 조합이 예쁘다고 볼 수 있고요. 안개등은 이와 같이 LED로 가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X3의 이 범퍼 형상 중에 이 안개등 부위가 정말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차가 다이나믹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 부분은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멋있어요. 정면에서 볼 때나 옆에서 볼 때 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LED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헤드라이트의 느낌이 굉장히 멋집니다. 이렇게 DRL도 멋지지만 라이트가 켜졌을 때
느낌도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본 느낌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X3의 디자인은 워낙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2 모델은 휠이 20인치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인치업이 되면서 차량의 전체적인 느낌이 더욱더 볼륨감 있고 더욱더 과감한 그런 느낌을 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X3 302 모델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휠은 과거에 30D 모델에 적용이 됐던 휠인데요. 굉장히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면 금방금방 팔리는 또 그런 아주 귀한 휠입니다. 근데 이번에 302에 적용이 되면서 한 급 더 높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휠 아치부터 해서 범퍼 모든 형상들은 다 원톤으로 페인팅이 되고 있는 것이 이 M 스포츠 패키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쪽 옆에서 딱 보시게 되면 이 소피스트 그레이의 빛받은 색상의 느낌과 20인치의 거대한 휠, 그리고 헤드라이트와 범퍼 형상들이 정말 조합이 너무도 완벽한 것으로 보입니다.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아주 멋진 휠 안에 파란 색깔 캘리퍼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브레이크 성능은 너무도 뛰어나고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도 브레이크가 정말 잘 잡힐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M 하고 써 있는데요. 이번에 20i 모델과 20D에는 이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302에는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부분이고요. 앞쪽 핸더 부분에도 이렇게 M 배지가 에어브리더 형상의 뒤쪽에 아주 멋지게 자리를 잡습니다. 정말 저 배지가 뭐라고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한 사랑은 정말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옆쪽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간결해요. 근데 간결한데 끝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 어떠한 특별한 기교를 넣는다기보다는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핸더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캐릭터 라인 때문에 차에 훨씬 더 다이나믹한 또 느낌을 표현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범퍼에 달려있는 이런 마감재 형상들이 아주 멋지게 정말 모든 바람을 다 가로지를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공기역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할 것으로 보이지만 디자인적으로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이널 에디션에 들어가고 있는 카본 미러, 사이드 미러의 커버가 이렇게 카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본이라는 소재는 정말 볼수록 되게 오묘하고 멋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물로 보게 되면 이 느낌이 더욱 멋집니다.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고 아주 이건 정말 어떤 표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차량 색상 자체가 좀 짙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딱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카본이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정말 그 매력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X3 M 스포츠 패키지는 전부 다 이렇게 블랙 유광 하이그로스로 윈도우 테두리부터 사이드 미러를 전부 다 마감을 하고, 루프렉도 이와 같이 블랙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러한 색상이 별도로 눈에 튀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좀 짙은 컬러를 하시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포인트로 화이트 같은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의 조합으로 아주 클래식한 멋진 느낌을 보실 수 있고요. 옆쪽에서 바라본 X3 302의 모습인데요. 정말 휠의 차이가 너무도 많은 차이를 좀 주는 것처럼 차가 훨씬 커 보이고 볼륨감이 정말 커지는 것 같아요. 저 휠의 내부에 약간 짙은 그레이로 페인팅이 되어 있고 겉면에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다 보니까 휠 자체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느낌이 아주 멋지고, 형상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더 넓어지다 보니까 차가 더 넓어 보이고 휠이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주게 됩니다. 아주 멋지죠. 소피스트 그레이라는 컬러의 M 스포츠 패키지의 조합은 정말로 너무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 테두리에 있는 블랙 하이그로스의 조합,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서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면서 차량 관리에 너무도 또 신경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소피스트 그레이라는 컬러가 아주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렇게 색상에서도 너무 지루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도어의 캐릭터 라인을 봐주시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더욱 과감하죠. 굉장히 멋지게 이어지는 요 느낌을 이렇게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테두리 부분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이 차에는 틴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틴팅이 다 진행이 되게 되면 또 원톤으로 깔끔하게 이어져서 더욱더 심플한 느낌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널 에디션에 적용되고 있는 스포일러가 이렇게 위에 한 겹 더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원톤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블랙 느낌이 아주 깔끔하고, 옆에서 봤을 때 위쪽이 더 길게 뒤로 나오다 보니까 더욱더 차가 스포티한 느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X3의 C필러 라인은 너무도 깔끔하고 어쩜 이렇게 정말 담백하게 디자인했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입니다. 뒤에 범퍼 느낌도 너무 멋있고 범퍼의 길이까지도 너무도 예쁘죠. X3의 테일 램프가 이제 LCI를 거치면서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교가 좀 될 텐데요. 기존에 들어갔던 테일 램프는 굉장히 좀 깔끔한 디자인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쪽,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어지는 이런 형상이 바깥에서 이렇게 넓게 오다가 안에서 하나로 이어서 바깥으로 가면서 다시 이 공간을 이제 넓게 가는 형태인데요. 반대로 LCI를 거치면서 그 부분은 좀 반대의 효과를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좀 차이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소피스토 그레이 컬러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면서 뒤에가 더 광폭의 스펙으로 적용이 됩니다. 앞에는 245mm의 단폭을 가지고 있고 뒤에는 275mm의 면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만 보더라도 차가 더욱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좀 표현을 합니다. 바퀴 자체가 아무래도 더 넓다 보니까 차는 더 안정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러한 짙은 그레이의 디퓨저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좀 과감한 느낌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소피스토 그레이라는 컬러에서는 이 부분이 원톤으로서 이어지는 듯한 그런 또 느낌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색 차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주 깔끔해가지고 마치 그냥 원래 소피스토 그레이 원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뒤쪽에서도 한번 느낌 봐주시면 좋은데요. 차 보세요. 제가 아래쪽에서 한번 볼게요. 바퀴가 굉장히 넓어서 차가 굉장히 넓적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렇게 보셔도 살짝 바퀴가 또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위에 스포일러까지 차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뒤쪽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 램프가 아주 깔끔하게 또 LED 면발광 타입으로 점등이 되는데, 전부 라이팅은 LED 타입입니다. 사이드 리피터나 후진등이나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X3 현재 모델은 안개등, 리어 안개등을 켰을 때 또 양쪽에 동시에 센 불이 또 점등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밑에 디퓨저 부분까지도 아주 너무 깔끔하게 이어지는 느낌이, 좀 너무 과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소피스토 그레이라는 컬러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플러 팁도 원형으로 양쪽에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이 디자인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스포티한 느낌 아주 좋고요. 현재 이 차량은 제가 모델명 보여드렸는데 302 모델이죠. 302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주행 중에도 충전을 하실 수 있는 자가 모드, 배터리 컨트롤 모드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갔을 때 앞 핸더에 이 차의 진가를 발휘하는 또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전 포트는 간단하게 버튼을 눌러주면 열리게 되고요. 이곳에 충전기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충전기를 꽂고 충전을 하셔서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차량은 최대 국가에서 인증한 거리는 31km 주행이 가능하신데, 실제로는 40km 이상 또 주행이 가능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앞쪽 핸들 느낌 봐주시면 이렇게 운전석 쪽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멋지게 충전 포트가 위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충전 포트가 있다 보니까 차 자체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또 그런 느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또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쪽에 충전 포트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최신의 느낌, 굉장히 좀 그런 느낌에서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뒤쪽 트렁크 한번 볼 텐데요. 트렁크는 버튼을 통해서 열 수도 있고, 키를 가지고 발을 넣었다 빼는 퀵모션도 지원을 합니다. 최근 반도체 이슈로 일부 모델들이 퀵모션 트렁크 오프닝 기능이 빠졌는데요, X3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열게 되면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X3 302는 하단에 배터리가 위치하고 그 위로 연료 탱크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위에 공간이 조금 더 높은 공간이 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모델보다 이 정도 손가락으로 3마디 정도의 높이가 더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로 인한 공간이 좀 더 손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또 잘 활용하시면 또 장점이 되기도 하고, 이 차의 능력을 봤을 때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기 때문에요, 좋은 측면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 커버만 열었을 때 이렇게 하단에 작은 또 수납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상용 충전기가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꺼내서 또 비상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공간에는 뭘 넣으시면 되냐면 이 위쪽에 있는 러기지 스크린을 제거하셔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거가 되는데요,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고요. 제가 우선 먼저 이 충전기를 먼저 빼볼게요. 비상용 충전기를 이렇게 빼게 되면 이와 같이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고요. 이쪽에서 버튼을 딸깍 눌러주시고 오른쪽을 먼저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도 같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져서 밑에다가 모서리를 먼저 맞추시고 끝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넣고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에 딱 맞습니다. 딱 맞아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커버를 닫아주시면 트렁크 공간을 온전하게 또 쓰실 수 있게 이와 같이 공간 확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 주시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X330이라는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시동을 키지 않고도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때문에 혹시 차박이 불편한 거 아닐까 하는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끝단은 요 앞쪽 부분, 요 부분이 있고 그 위부터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트렁크를 만약에 닫으면은 요 내장재가 닿는 부위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트렁크 도어에 내장재와 약간의 공백만을 두고 딱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아주 딱 맞는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 높이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 2마디 정도 높이로 올라오게 됩니다. 뒤쪽에서는 3마디였고요, 여기는 2마디예요. 근데 2마디인데 이 부분을 왜 걱정 안 하셔도 되냐면,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수평이 맞고 시트가 폴딩이 되었기 때문에 옆쪽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더 높아요. 그죠? 여기가 높고 여긴 낮습니다. 근데 차박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실 때는요, 여기가 평평해야 되잖아요. 평평할 때 여기 중간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잘 때 그냥 그대로 자는 건 아니고요, 어떤 차든지 중간을 보강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뒤쪽이 높기 때문에 더 수평을 맞추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어떠한 가지고 계신 뭐 담요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하셔가지고 길이를 이쪽을 맞춰서, 그러니까 약간 메꾼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메꿔주시면 굉장히 좀 공간을 더 좋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탄화 작업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제 고객분들께서 302 모델 사시고 차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굉장히 공간적으로 잘 쓰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트를 올릴 때는 안전벨트 이렇게 빼고요, 시트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트가 다 올라갑니다.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량에는 모카 시트가 현재 적용이 되어 있고, 옆에 뒷좌석 리클라이닝을 제어하는 레버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시트에 등받이가 이와 같이 조정이 되는데요, 등받이 각도가 생각보다 뒤쪽으로 많이 눕혀집니다. 그래서 실제 앉았을 때 시트의 편안함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대로 위를 보시게 되면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2열의 위쪽까지 위치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다리 공간도 굉장히 좀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 시트 제어 충분히 지금 넓게 확보해 놨거든요. 근데 2열 공간이 다리 공간 굉장히 넓어요. 저도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있고 아이를 2명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을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공간상 뭐 손색이 없습니다. 다리 공간도 굉장히 충분하고 밑에는 풋등도 이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또 다리 공간 밑으로 이렇게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와 같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크게 공간을 쓸 수 있고요. 또 에어벤트가 있고 밑에는 3존 에어컨디셔너 시스템의 컨트롤러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C타입 충전 포트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뒤쪽은 따로따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요. 아이소픽스까지 다 시트에 마련이 되어 있고 커버도 누르면 같이 열리는 타입입니다. 뭐 커버 잃어버리거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X3는 패밀리카로서 아주 좋은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수동식 선블라인드의 적용입니다. 뒤에 문에는 이렇게 수동식으로 선블라인드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햇빛을 가린다는 측면에서 요새 틴팅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렸을 때 가려지는 효과는 더욱 크기 때문에 아주 좋은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급에서는 거의 최초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도어의 마감들 보시게 되면 윈드스트림이나 이런 옆에 마감재들이 도어를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고 문을 닫을 때 이 부분이 안쪽으로 굉장히 잘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부에서 봤을 때 차량의 철 부분이 보이지 않고 마감재로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차가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버튼부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전기 도금된 금속 방식으로 저희가 갈바닉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소재가 마련되어 있고 도어 트림의 위에도 알루미늄 트림으로 굉장히 멋지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카 시트가 적용이 되면 이와 같이 중간에만 포인트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시트가 은은하면서도 관리가 굉장히 또 수월한 그런 브라운이라서 아주 만족도가 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뒷문을 좀 닫고요.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운전석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중문을 끄고 네, 앞쪽 운전석 도어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감재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빛이 굉장히 예쁘고요. 실제 내부에 보셨을 때 안쪽에서 바라보는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앰비언트 느낌이 아주 적절히 화려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을 합니다. 302 모델에는 이런 좀 아쿠아 블루의 느낌이 나는 블루가 점등이 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튼부들 이렇게 마감되고 있는 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운전석 시트 두 가지 포지션 저장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에는 앞쪽에는 컵홀더가 들어갈 수 있게 뒤쪽도 같이 되어 있고요. 뒤쪽은 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 같은 거를 드실 때도 이쪽에 컵홀더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쪽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도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좋은 점이고요. 저도 타면서 느끼지만 어떤 커피숍 같은 데서 드라이브 스루 요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커피 딱 사셔갖고 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302 모델은 저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연료와 또 배터리를 동시에 쓰다 보니까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료 탱크를 열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 주셔야 저쪽에서 열 수 있는 조수석 뒤쪽에 있는 연료 탱크의 커버를 여는 안전장치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가서 여실 수 있어요. 이렇게 M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또 포인트가 잘 들어가 있고요. 내부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타서 앞쪽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아까 전에 저쪽 버튼 눌렀었죠? 그러면 이렇게 계기판에 딱 뜹니다. 주유할 수 있다고 뜨게 되고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두께감도 굉장히 좋고 구경도 적절하고 내장재 소재도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하고 있고 내일 저희 고객분께서 이 필름을 떼시면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까 저도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여기저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이 차량의 라이팅을 제어하는 버튼부는 이와 같이 로터리 타입과 양쪽에 버튼부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전방안개등, 후방안개등, 그리고 헤드라이트 대한 부분, 그리고 주차등, 유럽에서 주로 쓰는 기능인데요.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버튼은 아니지만 이게 또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칼럼에도 보시는 것처럼 앞쪽 계기판의 정보를 바꾸는 버튼과 하이빔 어시스턴트를 작동하는 버튼까지 이렇게 보기 아주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직관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도 왼쪽에는 주행에 대한 부분이 제어하는 버튼들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저희 반자율 주행이죠. 그래서 차선을 유지해주는 장치와
앞쪽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거리까지 다 제어할 수 있도록 버튼이 굉장히 좀 위치가 편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헤드 시프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핸즈프리를 작동하시거나 FM, AM 모드를 바꾸시거나 음성인식, 그리고 스킵하는 버튼, 볼륨 조절, 그리고 셀렉하는 레버까지 마련을 하고 있어서 정말 한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시프트가 또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엄지거리에 손을 딱 넣고 잡으셨을 때 패들이 잘 드는 딱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칼럼에는 와이퍼를 작동하는 레버입니다. 기본은 0이 있지만 위로 한 칸 올리시면 오토가 되고요. 밑으로 한 칸 했을 때는 한 번씩만 움직이는 모드입니다. 인터벌 간격도 이렇게 제어가 되고, 뒤쪽에 이제 리어 트렁크 도어에 있는 와이퍼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도 전부 다 이렇게 전자식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호 필름이 이렇게 시공돼 붙여 있어서 조금 빛이 비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름을 제거했을 때 더욱 잘 보이게 됩니다. 계기판은 전부 테두리를 기준으로 해서 RPM과 저쪽에 속도 계기판이 표시가 되는데, 이 차량 한번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바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누르면 별도의 소음과 진동 없이 켜지게 됩니다. 현재 이 차량의 배터리양 37km 갈 수 있는 만큼의 배터리가 거의 충전되어 있습니다. 100% 다 충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위쪽에 간격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차 완충하게 되면 실제 4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세요. 인증받은 건 31km지만 실제로 주행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더 많이 타실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또 이 게이지를 봐주시면, 이 게이지는 연료와 배터리가 합산하여 갈 수 있는 최대 주행 거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연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4분의 1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61km 정도 현재 갈 수 있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의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맥스 E 드라이브, 그리고 배터리 컨트롤 모드, 오토 E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오토 E 드라이브는 흔히 생각하시는 시스템을 자동으로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스 E 드라이브는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마치 주행 모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 140km의 속도까지 갈 수 있고, 퍼센테이지로는 출력의 60%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엔진과 배터리가 동시에 구동이 되어서 구동되는 엔진을 통해 가지고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또 그런 모드입니다. 오토 E 드라이브는 110km까지 주행이 되고, 그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엔진이 개입되는 하이브리드 모드인데요, 굉장히 좀 보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이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제어한다라는 점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각종 구성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간 화면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잠시 끄고요. 화면에 나오는 이런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깔끔하고 간결합니다. 버튼을 터치해서 원하시는 페이지로 다 쓰실 수도 있지만, 기어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드라이브 레버를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돌려서 작동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10시 7분입니다. 뉴스까지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장치 버튼 누르게 되면 지능형 안전 시스템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버튼인데요, 구성을 하셔서 원하시는 설정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의 버튼부가 이렇게 가로로 깔끔하게 위치되어 있는데, 뭐든지 다 저장할 수 있는 펑션 버튼과 물리적으로 필요한 버튼들은 이와 같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공조 패널이 있는데요, 공조 패널도 가로로 굉장히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어떤 버튼을 작동하든 누르게 되면 바로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온도를 로 타입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또 풍속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를 켤 수도 있습니다.
열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양쪽을 동일하게 싱크로 맞출 수도 있고 내외기를 정하실 수도 있고 에어컨에 대한 제어 그리고 각종 나오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버튼들이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LCI를 하게 되면 이 앞쪽이 좀 많이 디자인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디자인의 변화가 있지만 기존의 현재 레이아웃이 갖고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은 실제 타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큽니다.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은 새롭게 바뀌는 모습에서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기존 모델이 갖고 있는 이러한 버튼의 위치나 형상은 정말 만족도가 너무 큽니다. 저는 LCI보다 현 모델에 대한 느낌을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BMW가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으로 운전자한테 모든 것을 좀 맞춰주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물리적인 버튼이 훨씬 좋은 것은 누구도 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어박스 앞쪽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X3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여기 USB 여기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차량들은 또 반도체 이슈로 이 무선 충전 패드가 현재 삭제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또 컵홀더가 양쪽에 2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박스 옆쪽으로 해서 버튼은 세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제어하는 버튼과 주행 모드를 바꾸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번 파이널 에디션에는 어댑티브 모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버튼이 하나가 추가되었는데요. 주행하시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스포츠한 주행과 컴포트한 주행을 차가 능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승차감에 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옵션이고 실제 타시는 분들에게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어 노브도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굉장히 멋져요. 새롭게 나온 기어 노브들은 좀 짧고 뭉툭한 형태고 이제 밑쪽에 이 부분에 기어의 변화가 이 모니터가 이쪽에 될 텐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기어 노브에 같이 있죠. 그래서 실제 잡을 때 손을 움켜쥐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고요.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 운전할 때 이렇게 암레스트에 딱 손을 얹고 기어 노브를 잡고 있으면은 이 그립감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다 이게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손이 주로 닿는 부위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크고 손바닥이 닿는 부위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파킹 버튼을 누를 때도 아주 직관적이고 시프트 작동할 때는 옆에서 누르시고 당기고 파킹 이렇게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자식 주차 지원 시스템까지 다 마련을 하고 있고요. 주차 지원 시스템 그리고 경사로 속도 유지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암레스트도 열어보시게 되면 공간이 충분히 합리적인 공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도 글로우박스 밑에 이렇게 있고요. 그 위쪽으로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굉장히 예쁩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이렇게 A 필러부터 해서 전부 다 상단까지 블랙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너가 적용이 되어서 이와 같이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스포티한 느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의 높이 느낌도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좋고 아주 위에가 높아가지고 개방감도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썬루프를 제어하는 버튼도 하나로 다 되어 있고요. 도어 등도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도가 큽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말 크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제가 지금 전원을 딱 켰는데요. 앞쪽으로 한번 표현되는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한번 잠깐 꺼볼게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작동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이쪽에 아주 뚜렷하게 잘 표현이 됩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시거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서 내비 사용하면 이쪽에 지도까지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